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제가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 듀엣은 브루스 듀엣. 브루스 듀엣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사랑받았던 브루스 듀엣입니다. 40년대, 50년대, 60년대 길게 인기 있었어요. 거의 30년간을 활동했던 소니 테리와 브라운 맥기. 다른 이름 없고 그냥 둘 이름으로 듀엣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일찍 알았어요. 근데 일찍 알았을 때 제가 알고 있던 건 앨범 한 장, 두 곡을 참 좋아했는데 밥 딜런 상징하면은 기타에 하모니카. 사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 60년대 후업 가수들이 대개 보면 통기타뿐만이 아니고 하모니카를 목에다 이렇게 꼭 걸고 나오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김광석 씨 또 생각하면은 그 이미지를 갖다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밥 딜런이 그 하모니카에 꽂힌 이유가 요 듀엣 중에 특히 소니 테리가 하모니카를 불고 브라우니 맥기가 기타를 쳤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 완벽한 결합, 하모니를 이뤄낸 듀엣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니 테리가 1911년생이고 8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브라우니 맥기는 1915년생인데 96년에 돌아갔고요. 소니 테리는 5살 때 한쪽 눈을 실명하고 18살 때 나머지 눈까지 실명을 해서 시각장애인이고 브라우니 맥기는 소아마비예요. 불편한 조건인데 아주 그 사운드는 아름답고 예술적입니다. 첫 번째 곡 소개하겠습니다. Trouble in Mind. Everybody's Blues라는 그런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도 소니 테리, 브라우니 맥기 개인적으로 굉장히 에피소드도 있고 아주 좋아하는 뮤지션이라서 찾아보니까 이 Trouble in Mind 요거 3분 몇 초짜리 요 버전은 원래 69년에 브라우니 앤 소니라는 앨범의 A면 세 번째 곡으로 수록된 곡인데 나중에 이제 컴필레이션으로 모은 앨범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버전을 선택을 하신 거죠. 네. 소니 테리가 정말 그 대단한 그 하모니카 뮤지션이었어요. 테리 앤 맥키 이 두 듀엣이 알려질 수 있었던 거는 소니 테리 몫이 크지 않았나. 우리나라에 60년대서부터 활동한 아주 대표적인 듀엣 하면은 통기타 듀엣 하면은 트윈폴리오가 있습니다. 송창식 씨, 윤영주 씨. 근데 뭐 누구는 송창식 씨 때문에 트윈폴리오를 좋아하고 누구는 윤영주 씨 때문에 특히 여자들이 그때 청소년들이 윤영주 그러면 뭐 다들 껌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제 친구 누나가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이었어요. 윤영주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자지러져요. 그래서 그때는 저 누나는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또 누구는 둘의 그 조화 때문에 그 듀엣이라는 게 좋아서 좋아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음악성 그러면 송창식 씨가 그렇죠. 대단했죠. 네. 그 이렇게 음악 여정을 보면은 트윈폴리오의 송창식이 소니 테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모니카 연주 그러면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어떤 이렇게 그 사운드를 갖다가 전형을 만든 그런 하모니카 뮤지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소니 테리가 후핑이라고 그래요. 막 하모니카 들으면 막 이렇게 우적우적 하면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 같은 느낌의 그거를 갖다가 하모니카 연주의 보편적인 스타일로 만든 게 소니 테리입니다. 보컬도 좋아요, 소니 테리. 브라우니 맥기는 기타 연주가 피치몬드 블루스가 베이스예요. 그래서 좀 정갈하고 빠른 템포의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브루스보다. 이 트러블 마인드는 브루스의 스탠다드예요. 뮤지컬 곡으로 이렇게 처음에 발표됐다가 루이 암스트롱이 이거를 연주하면서 대중화돼 갖고 스탠다드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가사도 보면 브루스 곡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 하지만 항상 우울하진 않을 거야. 언젠가 내 뒷문으로도 햇살이 비칠 거라는 걸 아니까. 많은 뮤지션들이 연주를 했고 많은 그 브루스 매니어들이 좋아하는 블루스의 스탠다드라고 할 만한 곡인데 브루스라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폭이에요. 이 두 사람 음악이 어떤 거냐면 블루스에서 블랙을 뺀 거, 블루스에서 블랙을 뺀 그런 사운드 같아. 폭이라는 것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60년대 미국에서 이 플라워 파워와 함께 이제 폭이 아주 그냥 붐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폭 부활 운동, 부흥 운동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그냥 이어져 와가지고 사실 60년대, 70년대 초반에 그 전에는 이 트로트 흘러간 노래를 갖다 듣지를 않았어요. 정말로 안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 포크 가수들이 자우지간 자기 자작곡 노래하고 나서 꼭 부르는 게 흘러간 노래예요. 그렇게 그 옛날 노래를 갖다가 부흥을 시켰어요. 그 시절에. 그 전형이 60년대 미국에 있었는데. 포크 리바이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포크 리바이벌이 그 미국은 포크 리바이벌이고 우리는 트로트 그렇죠. 리바이벌이야.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그렇게 얘기될 수도 있죠. 네. 그 핵심에 미국의 포크 부흥 운동의 밑거름이 된 아주 뭐랄까 토대가 된 뮤지션이 바로 소니 테이랑 브라우니 맥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게요. 이 테리앤 맥기의 대표 앨범이라고 꼽히더라고요. 앨범 타이틀은 백워드 블루스라는 앨범 타이틀인데 이게 슈가일이라는 샌프란시스코 클럽에서 라이브를 한 걸 갖다가 앨범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이 둘의 최고의 명반 중 하나로 꼽혀요. I'm a Stranger라는 곡입니다. 이건 57년에 스트레인저 블루스라는 그런 앨범에 수록됐던 곡이에요. 둘이 같이 발표한. 소니 테리의 역량과 그 소니 테리의 그 하모니카를 받쳐주는 브라우니 맥기의 기타가 정말 이렇게 잘 범벅이 된 어우러진 그런 곡입니다. 하모니카 사운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소니 테리 같은 경우에는 앨런 맥스가 37년, 그러니까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중반까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명맥이 끊어져가는 포크, 전통 음악을 갖다가 채집을 했거든요. 미국 의회 도서관의 의뢰로. 근데 그때 앨런 로맥스 눈에 딱 들었어요. 하모니카 연주로. 그래갖고 사실 이 거리 악사에서 업타운으로 메인스트림으로 이렇게 좀 편입된 그런 뮤지션이라고나 할까요? 브루스에서는 이 기차라는 게 이미지가 아주 굉장히 다중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기차가 상징하는 게 뭐 자유도 있고 고난의 여정이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하여튼 자주한 인생에 이렇게 많이 비유되는 게 이제 트레인인데 이 노래 가사가 기차라는 이미지가 그냥 탁 박혀요. 나는 이방인이야. 이 동네에 불시착한 거야. 그래서 집에 갈 기차표를 구하고 싶어. 그래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을 왜 그렇게 대하는지 궁금해. 어쩌면 그 사람이 너의 가장 친한 친구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넌 절대로 그걸 모를 거야. 가사 이렇게 전체에 놓고 보면 그냥 우리 삶이 그냥 다 이방인의 삶인데 터줏대감처럼 텃세를 부리고 그 마음을 갖다 안 열고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배격하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지 개개인한테 던지는 호소고 메시지고 이런 곡인데 소니 테리의 하모니카가 아주 처연해요. 슬퍼요. 정말 깊고 정말 애절합니다. 외톨이가 됐다고 느껴지시거나 오늘 삶이 좀 많이 좀 부딪힌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가슴에 와서 착착 달라붙을 겁니다. 소니 테리의 이 그 하모니카 연주가 아주 정말 강력해요. 그래가지고 하모니카 소리를 갖다가 꽃받침처럼 정말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소니 테리가 브라우니 맥기를 갖다 만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조화로운 소리를 내고 그 소니 테리의 하모니카 연주가 빛을 발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브라우니 맥기의 이 기타도 보면은 두드러지지 않아요. 보컬도 메인 보컬이 브라우니 맥기인데 아주 정말 이게 정제되어 있는 보컬, 담담한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하는데 소니 테리가 그러니까 하모니카를 불면서 호핑을 하면서 이 간간히 이렇게 이제 보컬에 참여를 해요. 소니 테리의 보컬은 아주 그렇게 좀 날카롭고
저돌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걸 갖다가 브라우니 맥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싸면서 음악을 이렇게 진행해 갑니다. 세 번째 곡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 그러니까 이 두 듀엣의 매력에 빠졌던 곡.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20대 시절에 제 그 감정을, 제 상태를 많이 이렇게 어루만져 줬던 그런 곡입니다. 레이니 데이라는 곡이에요. 엘렌 로맥스가 그 93년인가 브루스가 시작된 땅이라는 책을 갖다가 냈는데 브루스 하모니카 뮤지션, 그러니까 브루스 하모니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주자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브루스를 갖다 얘기할 때 50년대 시카고 브루스가 5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40년대 후반부터 해갖고선 시카고 브루스의 상징 그런 머디 워터스를 갖다가 딱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시카고 사운드, 일렉트릭 그 브루스의 시작을 여는 배장이었고, 근데 일렉트릭 브루스를 갖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전통 어쿠스틱 브루스를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카고 브루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예, 바로 이 두 듀엣이 그 자리를 갖다가 딱 지키면서 계속 이어져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카고 브루스, 일렉트릭 브루스는 머디 워터스가 잡고 어쿠스틱 브루스는 소니 테리랑 브라우니 맥기가 잡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0년대요. 이 둘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에도 출연을 하고 뭐 방송 물론이고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그래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41년에 데뷔해서 10년쯤 지난 다음에 아주 인기가 급상승했어요. 이들도 어쿠스틱 브루스를 하면서. 레이니 데이 이건 저 시련의 상처를 호소하는 그런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은 정말 그 둘의 조화가, 그러니까 하모니카 연주는 하모니카 연주대로, 기타 연주는 기타 연주대로, 그리고 브라우니 맥기의 보컬이 정말 이 양반 참 이렇게 정말 노래 잘하네. 그러니까 노래 잘한다는 게 뭐 가창력 있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노래와 노래에 얹혀져 있는 그런 감정을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가다듬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옛날에 폭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은 이 곡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이 가사도 정말 좋은데 왜 그러냐면 그 어린 시절에 이 노래로 정말 위안을 많이 받았거든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 비 오는 날에는 그녀가 떠난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 비 오는 날에 바람이 불고 있어.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지. 그녀는 말했어. 우리 사랑은 끝나는 거야. 우리 사랑은 예전 같지 않을 거야. 그녀는 커피 2잔을 마셨고 나는 차를 마셨어. 그리고 그녀는 그냥 떠났어. 내 삶에서. 나에게 너무나 비참하고 우울한 브루스를 남기고. 이 레이니 데이 가사예요. 아니 근데 지금도 저는 이 가사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그냥 가슴으로 치고 들어와요. 그런데 20대 때 제가 이 노래를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블루스 역사상 가장 오래 활동했던 듀엣이고 각광받았던,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었던 브루스맨들이고. 저는 그 브라우니 맥기와 소니 테리를 이렇게 보내주셨길래 이것도 내가 또 좋아하는 분들이구나. 아까 제가 처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추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일 때죠. 그때는 이제 감독이 아니라 PD를 할 때인데 광고 대행사에 이제 해외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때만 해도 시절이 굉장히 좋을 때라 이제 로케이션 스카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소 헌팅을 하러 그 외국도 미리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남섬에 크라이스트처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남섬에 몇 군데 장소 헌팅을 해야 되는데 아마 2003년쯤인 것 같아요. 이제 크라이스트처치 호텔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한 1시간 정도 쭉 타고 가면 그 당시 유행하던 영화 그 반지의 제왕 그런 로케이션이 뉴질랜드 남섬에 막 펼쳐져 있잖아요. 어떤 마을에서 아침을 먹자 해서 들어갔어요. 그 카페를 기반으로 그 어떤 부부가 하는 카페인데 들어가서 저희가 커피를 시키고 이러고 그 커피를 마시면서 보는데 애들 등교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그 부부는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부부였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음악이 나오고 있었어요. 브라우니 맥기와 소니 테리의 음반이 그
턴테이블 조그만 턴테이블로 해서 이렇게 스피커로 해서 턱 나오고 있는데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러고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CD로 샀는데 이 음반, 그러니까 소개하신 아까 I'm a Stranger나 Rainy Day가 있는 음반은 61년도 61년 샌프란시스코 슈가힐에서의 라이브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62년도에 필라델피아의 클럽 더 세컨드 프렛이라는 클럽에서 연주한 라이브인데 이게 쫙 나오고 있는데 가서 사진을 찍고 그래서 요번에 사진을 찾아봤는데 사진은 없어졌고 사진을 그때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 카메라로 찍고 좋다. 기억을 했다가 근데 이 앨범에서 제가 그 사무실에 항상 비치해 놓고 요번에 케이스를 갈았는데 새 케이스로 너무 막 긁혀갖고 그 앞에 소개하신 앨범 백워터 블루스 원래 이게 베시 스미스 노래잖아요. 27년도 백워터 블루스를 61년도 2년도 연주하고 62년도에 바로 나온 그 정규 앨범이에요. 말하자면 앞쪽에 소개하신 앨범들은 좀 나중에 다시 나온 앨범들이 많은데 이 백워터 블루스 여기서 이 곡은 그냥 외우다시피 듣는. 그래서 아까 소니 테리의 하모니카에 많은 방점을 두시는데 이날 라이브에서는 브라우니 맥키 기타가 아주 끝내주는. 이것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곡 소개하신 거 다음에 뭐 링크 하나 더 달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정말 소니 테리를 조금 이렇게 지금 많이 얘기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브라우니 맥이 기타가 없었으면 소니 테리의 하모니카도 그렇게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을 거다. 받쳐주는 브라우니 맥기가 있었으니까. 아유, 저는 이거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저도 그날의 경험이 없었으면은 뭐 나중에 알 수도 있었지만 그냥 되게 좋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음악이라는 게 어떤 장소하고 엮이고 경험과 엮이면 그렇지. 아주 인상적인 아티스트 선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했고 김 감독이 좋아했던 네. 브루스 듀엣, 소니 테리 앤 브라우니 맥기 소개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